네, 안녕하세요. 박소영입니다. 저는 부부 상담을 하고 그중에서 부부 성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외도 전문 상담 클리닉 박소영 소장입니다. 오늘은 어떤 고민을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한 지 13년 된 부부입니다. 아이 셋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어요. 첫째, 둘째가 연년생이다 보니 더했죠. 어디 외출이라도 하려면 정신이 쏙 빠지고 다행히 남편이 아이들을 잘 챙겨주어서 든든했어요. 아이들이 클수록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. 남편도 회사 일로 바빴고요. 대화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이가 셋이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. 아이들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던 날이었는데 남편도 회식이 있다면서 외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동료 집에 간다고 했고 저는 믿었고요. 하지만 얼마 뒤 우연히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. 남편이 성매매를 한 듯한 상황이 있더군요. 처음엔 설마 아닐 거야 하고 넘기려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. 시간이 갈수록 의심은 커지고 마음은 무너져 갑니다.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외도 정황을 처음 알았을 때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세요. 설마 아닐 거야. 내가 예민해서 괜한 의심을 하겠지.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사실 그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.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의심의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. 결국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라 그런 조언을 보게 돼요.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힘든 마음을 숨기고 원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카드 내역을 하거나 블랙박스를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결국 외도의 시간은 길어지고 어, 믿었던 남편에게 뒤통수 맞거나 거짓말하는 남편의 장면을 보면서 계속 나는 엄청난 큰 충격을 받게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서로가 지금 하는 행동을 멈추는 것.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?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. 원인을 알아야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아요. 우리는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만 배고프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 혹시 결혼 전부터 성매매 습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부부 관계가 오랫동안 소홀해져서 외부에서 욕구를 풀게 된 건 아닌지 혹은 남편이 너무 일상이 버겁고 힘들어서 아예 숨쉴 공간이 없던 건 아닌지 원인을 모르고 단순히 덮어두고 넘어가게 되면 어,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돼요. 만약 성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성을 다르게 표현하고 나누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. 우리 부부간의 소통과 정서적 친밀감이 부족하다면 두 사람이 함께 상담을 통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. 그리고 남편의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습관이라면 그가 이 남편이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돼요. 저는 이런 성매매 업소 관련 사례들을 수없이 상담해 왔습니다. 의외로 같은 문제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리고 이걸 통해 아 이게 문제였구나.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. 아니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돼요. 혹시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? 내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을까? 혼자 이렇게 너무 애쓰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박소영 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